대한민국이 지금 문제입니다. 난립니다. 이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이 목소리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걸 좀 우리가 예측해보고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신인규 변호사, 문희정 평론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도 좀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슈퍼챗도 받고 있고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기자회견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우선은 기자회견의 배경 자체가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서 좀 당의 요구를 받아서 대통령이 전격 결정한 것처럼 이제 모양은 잘 잡아놨는데 문제는 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기자회견을 그동안에도 많이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더 늪에 빠졌던 그런 과거 전례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 기자회견은 뭔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만은 과연 그 뜻대로 될 것이냐,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해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외쳤고 그동안도 검사로, 특검 검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수사했던 그 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과거 검사 윤석열은 김건희의 범죄를 과연 놔뒀을 것이냐? 아니거든요. 검사 윤석열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검사 윤석열과 한 여성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진 대통령 윤석열의 아주 치열한 갈등이다. 이 이중성, 이거를 해결하면 될 일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본적인 걸 안 하면서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뭐 기자회견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무제한 기자회견이라고. 뭐 다 좋아요. 근데 본질이 될까? 본질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그리고 본인에 대한 특검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 선언이 나오지 않는 한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쏟아내도 그냥 공허한 말 내지는 국민들의 분노만을 더 부채질하는 불난집에 기름 껴는 저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많이 공부했습니다. 잘 압니다 제가. 아니 특검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받는다고 하고 만약에 야당 추천이든 뭐든 국회에 임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내일 하잖아요. 저부터도 윤석열 대통령 그 긍정에다가 한번 투표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긍정으로 제가 체크해드릴게요. 한 두세 주 정도는. 아니, 정말 그렇게 되면 여론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수사 받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무제한 기자회견, 무제한 할 것 없이 그냥 딱 10초만 특검 받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동안의 윤석열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제가 전파 낭비도 박수 한 10번 치겠습니다. 네, 물개 박수 10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잘한 일이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는 분이죠. 그래요. 그럴 사람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내일 기자회견 기다리면서도 뭐 하나만한 소리 하겠지, 들어보나 만한 소리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요 눈 감고 내일 기자회견문 제가 쓸 수도 있어요. 눈 감고 써요. 진짜로. 내일 아마 다 보시겠지만 초반에는 또 정부 성과 얘기할 겁니다. 막 통계 얘기하면서 잘했는데 우리가 소통이 미흡해가지고 최근에 위기를 좀 자초했다. 좀 유감이다 정도 얘기할 겁니다. 그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얘기들, 뭐 명태균 씨 논란 뭐 이런 거 좀 약간 언급 정도. 그래서 뭐 약간 뭐 좀 불미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잘하겠다. 내각 개편도 좀 하고 약간의 그 긍정적인 것도 섞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유튜브라고 좀 하죠. 안 봐도 유튜브. 너무 연식이 좀 오래돼 보이니까.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안 봐도 쇼츠다 이렇게. 안 봐도 쇼츠입니다. 안 봐도 쇼츠입니다. 쇼츠입니다. 자, 평론가님은 내일 기자회견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디까지 짜고 나올까? 누구랑? 기자들하고요. 왜냐하면은 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좌석 있잖아요. 본인은 그냥 아무래나 앉으면 되는 줄 알고 갔더니 이거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네,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뒤로 쭉 밀리셨다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 그 기자 그룹이 3개의 그룹으로 나뉘거든요. 3개 그룹. 오마이 뉴스 같은 경우는 한 세 번째 그룹이 저 뒤에 그쵸. 카메라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안 세 번째 그룹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아예 미리
물어보거나 의향을 물어보거나 또는 함께 하시자라는 얘기조차도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다 결정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말 그대로 짜고 치는 짜고 치는 짜고 그런 치는 기자회견. 그래서 저는 도대체 기대 안 하시는군요. 전혀요. 전혀. 네.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그렇게 당하고 또 기대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한 번 당하면 한 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 네. 이상 당하면 뭐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정말 국민들을 어리석게 보는 겁니까? 아 맞아. 그 세 번 네. 속으면 바보죠, 바보. 네. 전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예. 안 봐도 유튜브다, 쇼츠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의 캐릭터가 이미 네. 2년 6개월이면요 충분히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계절이 지금 거의 2번 반 바퀴를 돈 상황 아닙니까? 네. 윤석열의 캐릭터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정과 상식의 허구성 이게 충분히 다 입증이 끝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모면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3번 정도 세번 합니다. 했어요. 그 심지어 그때 뭐 펜앤드 마이크인가요? 그 정규재 주필 불러다가 단독 인터뷰도 하고 그렇죠. 막 그런 전례들 우리가 청와대에서.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탄핵당한 박근혜가 현직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양심적이고 훨씬 낫습니다. 상황 판단 능력이. 전 낫다고 봐요. 박근혜 재평가로 제 평가 훨씬 낫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언론밖에 없었지만 지금 윤석열에게는 검찰과 언론이 검찰. 있죠. 검찰이 그리고 김건희 있어서. 씨가 있죠. 또. 예. 그러니까 의사결정권도 박근혜 대통령 혼자 했잖아요. 특검 받자 야당 추천 왜 못 받냐? 박영수 특검 임명도 했고. 근데 여긴 특검을 못 받아요. 김건희 씨의 또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안 되는 거죠 이게. 더 구조가 어렵습니다. 더 어렵다. 네. 근데 저는 어제 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 나오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안 한다. 단 외교 의전은 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교 의전은 한다. 해외는 왜냐하면 간다. 이런 대통령 배우자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이게 아마 내일 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하겠죠. 특검 얘기 안 하고 이 얘기 한다면은 국민들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국민들이 화가 나디 말디 언론이 알아서 마사지 잘해줄 건데 뭐가 예. 문제입니까? 여론조사 지지율 따위 나 신경 안 쓰고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해외 네. 순방 갈 때 꼭 배우자 꼭 같이 가야 됩니까?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예. 그 법에 정해져 있지 정해지지 않죠. 있지 않다. 예. 예. 아니 질 바이든 여사가 항상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다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예. 미국만 봐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랍의 정상들 보면은 배우자와 같이 오는 경우가 있던가요? 사실 못본 것 같아요. 예, 거의 드물게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아하. 김건희 여사가 외국에 나가고 싶으니까 외교적 그 행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벤트를. 예. 뭐 생각도 못 합니까? 생각은 자유인데요. 제 생각을 압수수색 하실 겁니까? 예. 대통령실이 이벤트 회사도 아니고 여보 사랑해 해외 버전으로 각 국가별 나 버전 이번에는 네덜란드 가고 싶어요. 풍차 보고 싶어요. 예. 그걸로 가고. 나 이번에는 독일 가고 싶네. 예. 소세지 이렇게. 먹고 싶고. 그렇네요. 네, 아이고. 네. 이번에는 에이펙이 페루, 네. G20이 브라질 이렇게. 그래요. 중남미도 삼바축구. 한번 가야죠. 나 중남미 한번 가보고 싶어요. 평생의 거기 진짜 소원. 가보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24시간 걸리고 그냥 비행기 타면. 근데 저는요 그 의전과 외교만 이제 하고 나머지 다 안 하겠다 예. 지금 이런 취지잖아요. 이제 맞아요. 마포대교 안 가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원래 안 가야 돼요 마포대교는. 원래 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저는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거 한 번쯤 검토해 줄게. 예. 제2부속실도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죠, 없애놓고서. 설치를 검토해 볼게요라고 얘기해놓고 몇 개월 있다가 장소가 설치할게, 없어요, 장소가. 설치할게. 아니 무슨 국민들을 그렇네.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죄의 대가와 죄의 벌과 그걸 바꿀 수 있는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자꾸 거래를 시도하니까 답답한 거고. 네. 저는요 해외 순방이나 의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매일 365일 해외에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체류하는 일이 더 많다면 그럼 김건희 씨는 수사 받아야죠. 국내에 있을 때. 아니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해외 일정과 겹칠 때는 뭐 조사 기간도 연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 왜 검찰청이 안 나갑니까? 왜 김건희만 제3의 장소에서 검사가 자기 핸드폰을 피의자한테 주고 수사받는 경우가 전 세계 문명 국가에서 있습니까? 터질까봐 폭탄.
아니 검사 핸드폰을 맡기고 아니 김건희 씨 자기 핸드폰을 내놔야지 그렇게 문자와 통화를 많이 하신 분인데 네. 전화를 얼마나 낼름낼름 많이 걸었습니까? 주변 인사들한테 전화 안 건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외교 의전 받으라 이겁니다.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365일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면 네. 국내에 있을 때는 검찰 조사실에 가야죠. 서울중앙지검장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안 하겠다? 근데 해외 외교와 의전만 받겠다?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혼나야죠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배우자기 때문에 가서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건 거의 한다고 책임을 치더라도 하고 해야지. 그쵸. 아니 숙제는 하고 게임해야지. 애들이 게임만 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집에 불벼락 떨어지지? 숙제는 하고 예.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놀고 해야지. 자기 일은 안 하면서 어떻게 맨날 자기 누릴 것만 누립니까? 그렇죠. 김건희 씨? 네, 그럼 정신을 혼나지. 차리셔야지. 그럼 혼나지. 국민들 혼나죠. 가만히 안 있지. 몽둥이 들죠 몽둥이 국민들이. 네.